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비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하창봉 임명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7포인트 오른 1973.8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늘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막판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기계가 1.86% 올랐고 의약품, 운수장비도 1%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전일 대비 3.10포인트 오른 697.1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셀트리온과 동서, 메디톡스, 로엔이 3%대의 강세를 보였지만 코데즈 컴바인이 거래 정지 가능성에 19.47%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팅크웨어가 1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위는 김태훈 전문가의 한솔 CMP가 19.7% 기록했고요. 1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디오가 26.5%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창봉 전문가는 현재까지 3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한세실업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창봉 전문가님,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종목들이 한 3개 정도 나갔죠. 지금 표를 보니까 한 3주, 제가 오늘 이제 4주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제자리에 종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보였던 이 종목들은 대부분이 올해 사상 최대라는 키워드가 붙는 종목이고요. 모멘텀 측면에서도 어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아트론을 보시겠는데요. 비아트론 제가 3월 17일 네모박스 정도의 관심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잠깐 가다 지금 일주일 연속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좀 쉬고 있죠. 근데 이게 일봉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초순에 가장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온 그 기준선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라인 열처리 장비 업체죠. OLED. 그러니까 플렉스블이 대세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지루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획기적인 걸 하나 보여드리죠. 바로 월봉인데요. 월봉의 비아트론의 지금 주가를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신 대로 5일선 지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연속 조금 지난 연말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는 위에 조금 쉬고 있을 뿐 전체적인 추세의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약간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딱 지금 가격대입니다. 대략 25,000원, 6,000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해야 되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가격이 22,000원에서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한세실업을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한세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인 국내 최대 OEM, ODM 업체죠. 많이 아시겠지만 의류 ODM, OEM 업체인데 뭐 ODM, OEM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외주를 줘서 미국의 나이키라든지 아베크롬비치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다시 미국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가 이제 3월 20일 요 정도가 되는데요. 잠깐 6만 원을 갔다가 최근 2주 동안 조금 행보를 하는데 하단에 보면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시했던 손절 가격은 53,000원입니다. 이제 1,000원 남았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작아서 내일 장중에 일시적으로 터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립니다.
만약에 53,000원 내려가게 되면 포트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더라도 여러분은 실제 만약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보유하라는 말씀 약간 이율 배반적인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는 올해 1분기도 한세실업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일동제약인데요. 장대 양복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27,500원 선에서는 좀 접근해보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있는 수준인데 일동제약도 지금 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저점 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주가 사실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면 조금 코스피 제약주는 조금 심심해요. 하지만 안정적 기반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동제약도 보유 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명균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명균 전문가님도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매도가 된 지스마트 글로벌을 제외하고 세 종목을 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주차 때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를 보고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수 이후, 관심을 가진 이후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21선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잠깐 주가가 눌릴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한 8,500원 이하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에 접근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단열재 좀 전문 이제 건자재 업종으로서 여전히 실적 호전주입니다. 아무래도 4월달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듯이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만 좀 관심을 제가 좀 드리고 있고요. 벽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눌림목 이후에 21선까지 눌릴 경우에는 거기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트폴리오의 보유 지속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이컴포넌트인데요. 아이컴포넌트는 사실 좀 느긋하게 봐도 될 종목 같아요. 차트상으로 사실 임팩트는 없지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이시는 대로 꾸준히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언젠가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그 순간에 장대 양봉이 분출되면서 진짜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벽산과 마찬가지로 아이컴포넌트도 포트폴리오의 보유로 지속하는 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단기 지금 주가 추세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건 맞습니다.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벽산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 장대 양봉 이후로 다소 주가가 음봉이 연속되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주가가 이렇게 쉬면서 가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S에너지도 포트폴리오의 보유 지속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성공 투자의 정도를 걷는 차티스트 하창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봉입니다. 오늘이
저의 시장의 힘을 읽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 2강, 3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판을 좀 읽을 줄 알고,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어떤 습성도 좀 이해하고, 또 바로 지난 방송에서는, 손절매, 추가 매수, 뭐 본절매 이런 걸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좀 다시 왔어요. 그 어느 정도 약간 그 기본이면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이제 실전적인 걸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원래는 제 커리큘럼대로 쭉 진행하려다가 오늘은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전편을 중간으로 좀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의 메인 핵심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캔들을 보면서 베팅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팩트만 다한 것, 저는 상당히 좀 복잡한 걸 싫어하죠. 간단한 전략 하나만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볼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 차트 공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양봉, 음봉이죠. 네, 양봉에는 괜히 가슴이 이렇게 물렁물렁거리고 기분이 좋고 음봉이 나오면 뭐 주식이 많이 빠지는 것 같죠.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실 그런 건 누구나 동일한 겁니다. 양봉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빨갛게 올라가죠. 네. 사고자 하는 세력이 강하고 내 수익도 빵빵해지는 거죠. 하지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고 또는 뭐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측처럼 그냥 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 매수, 손절매, 분할 매도, 아니면 신규 매수,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캔들에 대해서 저만의 또 비법을 조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공부 잠깐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공부를 하죠. 캔들, 우리나라는 이제 캔들이 사실 뭐죠? 이게 영어지만은 한글로 풀면 이게 초죠, 영초. 예. 양초잖아요, 캔들이라는 게. 예. 영어 스펠링은 안 쓰겠습니다. 초잖아요, 봉. 근데 사실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개의 점이 필요하죠. 네, 4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4개. 그 4개의 점을 우리는 시고저종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아침에 시작한 시가, 그리고 그날 제일 높았던 고가, 그날 제일 낮았던 저가, 그리고 3시에 나온 종가. 이 4개의 점이 만들어서 하나의 캔들이 나오죠. 근데 아침에 시작했던 시가보다 고가가 높게 마감을 했으면 당연히 양봉이죠. 양봉, 빨간색이고요. 아침에 시작했던 시가보다 종가가 이렇게 밑에 낮게 마감했으면 당연히 음봉이죠. 삼성전자 오늘 흐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가격이 빠져 있네요. 가격이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참 어이가 없죠. 6조 6천억이라는 실적 자체는 사실 초스프라이즈인데 선반영이란 이유 아니면 1분기는 너무 잘 나왔지 않느냐 그런 이슈였는데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캔들과 양봉과 음봉이라는 결과적으로 4개의 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것이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자신이 선택한 기간이든 이 4가지 점들은 항상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쉽죠? 근데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보시면 저는 항상 357이라는 게 저의 어떤 기술적 분석의 저희 브랜드입니다. 357 캔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쉬운데 여러분들 걸로 못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좀 들어보세요. 정말 쉬워요. 쉽게 가시자고요. 자, 하나의 기준봉이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실전 교육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저는 하나씩만 가르쳐 드리는데요. 하나의 기준봉이 있는데 이 기준봉을 100일에 열이라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하던 주가가 11,000원에 오른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 11,000원에 올랐던 주가가 70%를 지켜줍니다. 그 마이너스 30이 빠진 거니까 1,700원까지 왔을 경우 그 다음에 11,000원 갔다가 1,000원이 올랐잖아요, 주당. 500원이 빠진 경우 1,500원. 그리고 300원이 내려왔을 경우 1,300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차트를 만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이 차트는 이렇게 생겼겠죠. 머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거는 이만큼 생겼을 거고, 요거는 이만큼 생겼겠죠. 훅 올랐다 빠져버린 거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를?
힘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올란 거에 30%만 조정을 받고 70%를 지켰을 경우에 만원짜리 주가가 11,000원 갔다가 1,700원 됐을 경우, 500원 됐을 경우, 1,300원 됐을 경우, 그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쉽게 가시자고요. 항상 이건 350, 그러니까 30, 50, 70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어떤 강력한 양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우리가 봤던,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본 게 있죠. 바로 이 기준봉을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오시면 VOD 다시 보기를 꼭 다시 하세요. 자, 처음 큰 상승이 왔는데 이 상승의 70%를 지켜줍니다. 즉 조정을 보이되 30%만 조정을 보이면 추가적 상승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매수도 이때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에 7하를 삽니다. 계속 여러분이 지금 357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7하를 매수할 수 10개가 아니라 7개만 사요.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여기서 또 강력한 잠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할까요? 네. 여기서 강력한 하나의 봉이 나왔죠? 이 지우개가 어디 갔죠? 네, 이게 아닌데 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봉의 절반이 이탈하게 됩니다. 절반 이탈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하락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폭락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또 안 가시네? 다른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통상 여러분 지금은 상한가 30% 제도입니다만은 거의 다가 357이라는 수치나 배열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신기해요. 자, 이 종목을 한 흐름을 보죠. 이 종목이 뭔진 저도 몰라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과적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가가 일정 부분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급등폰의 절반을 지켜요. 근데 아까 뭐랬죠? 753인데 사실 5m로 내려오면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3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3,600원에서 7,200원 갔다가 7,200원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한 3,800원 정도까지밖에 내려와요. 예. 근데 50% 조정을 보이니까 빠집니다. 그런데 30% 위치에서 지지를 해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갑니다. 지지를 해서 그만큼.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357. 네, 357. 아주 쉬운 흐름이죠. 쉬운데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 3할을 지지하고 나면 그 3할에 7할 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요. 우리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아마 조금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숫자와 안 친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단연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숫자에 진짜 강해야 됩니다. 숫자. 수학을 잘하라, 산수를 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 숫자에 강한 사람이 사실은 이 투자를 잘합니다. 열심히 분석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늘 강의 다 잊어도 돼요. 숫자 강해야 되는구나. 그 강한 숫자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숫자는 뭐라고요? 네, 되게 쉽잖아요. 3은 홀수니까 3, 5, 7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다음에 나올 강의라든지 또 저희 어떤 무료 방송이라든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한테 아마 집중적으로 1시간 정도만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57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 양봉이 70%를 그냥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우십니다. 70%를 지켜라. 즉, 10,000원짜리 주가가 10%가 올랐어요. 그럼 이게 하나 11,000원이 됐지 않습니까? 떴셈 뺄셈 하시잖아요. 자, 70% 지키란 말은 얼마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700원이죠. 300원만 내줘라, 빼줘라. 50%는 얼마예요? 1,500원. 요 가격을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베팅이란 말은 이제 매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중이랑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내가 100만 원을 살 거면 제가 열을 사라 그러면 그럼 100만 원을 사는 거고 7할을 사라 그러면은 70만 원만 사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오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서 100을 지르는 겁니다. 근데 30%를 돕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때도 베팅법도
70만 원만 산다는 거예요. 50만 원, 5만 원까지 빠지면은 5천 원이 빠지게 되면 500원이 빠지게 되면 100만 원 살 거를 50만 원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나머지 50만 원 언제 사는데요? 물어보면 당연히 200이 채워졌을 때 요때 사는 겁니다. 참 저는 쉬운데 여러분이 더 쉬워야 돼요. 네, 그걸 가장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베팅과 주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다루는 거는 주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러한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편적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지금 상장 거래되는 게 2천 종목 조금 넘는데요. 뭐 이상한 종목 싹 빼고 나면 솔직히 투자할 만한 거는 1000개 밑으로 들어옵니다. 1000개 밑으로 들어오고 어떤 제가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면 한 20% 정도, 30% 정도만 돼요. 즉 200개, 300개 정도는 이 공식으로 움직입니다. 대략 올라갈 때 추세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추세선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때는 30% 상승하고 조금 쉬고 또 주가가 50% 오르고 나면 쉬고 70% 올라가면 조금 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고민 언제 팔까요? 더 살까요? 예, 이 고민은 사실 이러한 논리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한 번 듣고 몰라요. 예, 서울경제TV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VOD 다시 보기가 있죠. 다시 보시고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 예, 그러면 꼭 문의를 하세요. 그 고객 그 질문 답변에 올리셔도 되고요. 또 이제 그 서울경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그 하창봉 전문가랑 통화를 좀 하고 싶다. 궁금하다. 강의 전이 궁금하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무방도 하잖아요. 그쪽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딱 요 정도 하고.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강의를 종목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아까 AS 종목에서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게 참 3주 동안 사실 저는 시장 대비 선방해요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시장보다 탁월해야 하는 게 사실 전문가의 삶이고 전문가의 의무며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3주 동안 좀 재미없던 건 사실인데 네, 조금 재미가 없죠. 레포트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종목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꼭 공략하십사 하고 좀 야심차게 또 준비를 했죠. 한양ENG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 045100. 네. ENG잖아요. 제가 좀 연륜이 있다 보니까 종목 이름을 딱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압니다. ENG. 예. ENG 그러면 코에다가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 ENG예요. 그래서 종합 건설, 보통 건설 설비가 ENG를 많이 붙입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한양 ENG는 반도체 설비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구성의 80%가 설비입니다. 설비란 거 좀 이야기 쉽죠? 네, 플랜터도 만들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이런 기업들은 탄탄하게 올라가요. 2014년도 한 228억, 작년에 한 258억, 뭐 초스프라이즈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고, 왜 이게 한양ENG를 관심 있게 보여야 되냐? 이 친구들이 재미난 게, 이 실적을 가져온 거에 5할 이상이, 여러분, 바로 자회사 CSK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이 CSK가 실제적으로 반도체 LCD 배기가스를 처리합니다. 납품처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려고 있는 칭화 유니그룹, 전부 다 이 CSK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웬걸? 이게 비상장사예요. 우린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양ENG가 얘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키포인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한양ENG의 감사보고서에서 이 회사의 지금, 손익 매출 구성비를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 부분이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는 뭐 사실 CCS라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설명드려도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시죠. 중요한 거는 반도체, 우리가 기억할 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매출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중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한다 그러면 이 애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주가는 최근 2주 동안 12,000원대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12,500원. 근데 빨간색이 외국인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에. 요즘 같은 장에 어떤 장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기관들 계속 팔잖아요. 자,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월봉인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그 357이 그대로 통합니다. 화면이 조금 작은데 이 장대봉의 5화를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3할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 지금은 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월봉으로도 한양 ENG는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실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주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위크. 주봉을 보니까 똑같아요. 조금 전에 배운 게 357이었죠. 여기서 사실은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보자. 11,600원이 예, 제가 아마 손절선으로 제시드릴 가격 같은데 이게 5입니다. 5. 요거와 요거. 근데 지금 그 위에 있다는 거죠. 7할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왔는데 일봉으로 또 잽싸게 한번 보시면 일봉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2주 동안 주가가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요래 있습니다. 요래. 예. 지금 딱 요 위치에요. 오늘 12,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전략은 좀 간단합니다. 뭐, 저희는 어차피 이거는 방송 규정상 다음날 시가로 수익률을 표기합니다만은 똑같아요. 저도. 오늘 종가가 1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실전 투자하실 때는 12,800원 이하에서 꼭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20% 이상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20%. 이쁘네요. 예, 15,800원 정도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조금 전에 기술적 분석에서 봤듯이 월봉에서 잡아낸 가격입니다. 11,650원은 꼭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한양 ENG는 제가 네 번째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더, 탄력성에 힘을 주고 온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꼭 편입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창봉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창봉 전문가의 시장의 힘을 읽어라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한양 ENG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차트에서 맥을 짚는 고수 임명균 전문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보조지표를 매주 알려드리고 있는 임명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4주차인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기쁨, 반대로 하나하나씩 가르쳐드리는 기쁨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좀 이번 주는 고민을 한 게 원래 좀 다른 또 보조지표 시리즈를 커리큘럼상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했던 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볼린저 밴드라든가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까먹죠. 사람이 까먹죠.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까먹었는데 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더 실전 사례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볼린저 밴드와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주입시키는 주입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게 좀 더 가깝게 좀 가르쳐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걸 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걸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했던 MAC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제가 2주 전에 했던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운데 중심선이 이제 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해서, 표준 편차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런 선들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단 밴드나 하단 밴드에 닿았을 때, 상단에 닿았을 때는 주가는 지금 과매수권가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반대로 하단 밴드에 있을 때는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과매도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단 밴드에 주가가 위치했을 때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단기간에 상단 밴드에 접근했을 때는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좀 일부 또는 전량. 항상 전량은 아니지만 한 일부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부담을 줄이고 가자. 왜? 내가 보는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가 단기적으로 과열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가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했던 게 MACD죠? MACD. 위에가 MACD고요. 밑에가 MACD 오실레이터인데 개념은 똑같아요. 물론 보여지는 건 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MACD는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 오렌지색이 MACD 선인데 이 오렌지색이 보시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겠죠.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되겠어요? 데드 크로스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MACD 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보통은 봅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MACD와 시그널선이 중심선 위에 있다. 그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중심선 아래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인 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 혹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지표의 원리에 대해서 물론 MACD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밤새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보조지표를 보고 어떤 차트에 봤더니 MACD가 이렇게 밑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주가를 보지 않아도 얘는 좀 요즘에 빠지고 있겠구나. 혹은 여기 위에 있으면 얘는 좀 오르고 있겠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 오실레이터에는 막대 그래프로 돼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데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가 될 때 데드 크로스가 되든 골든 크로스가 되든 주가가 만날 때 오실레이터 값은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될 때는 위로 커지죠. 반대로 데드 크로스 이후 마이너스가 될 때는 아래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MACD가 아니고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매도 타이밍을 본다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되는 순간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반대로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예를 들어서 주가를 딱 봤더니 최근 주가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요즘 단기간에 좀 괜찮겠구나. 요 며칠 괜찮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반복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체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본적인 개념, 장대 양봉은 좋다.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요즘 좀 좋겠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좀 종목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를 갖고 나온 이유는 보조 지표가 잘 맞아서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최근 요번 주 며칠 어제도 그랬고 카지노주들이 많이 올랐죠.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그런 뭐 작년에 무슨 공안에 체포됐던 내용도 있고 뭐 중국의 반부패법 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 그렇지만 최근의 반등은 마카오 쪽의 카지노 업황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도 좀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좀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보조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매수를 담아야 될지 혹시 매도를 하던 매수를 하던 지금이 그럼 어떤 타이밍인지를 한번 좀 보조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인데요. 일단 볼린저 밴드가 계속 하단을 찍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문가님, 하단 밴드 찍었는데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심선을 단 한 차례도 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 중심선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주가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중심선을 넘었죠? 중심선 넘었습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맞아. 그런데 주가가 벌써 상단 밴드에 닿았어요, 오늘. 정확하게 주가가 상단 밴드에서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닫고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상단 밴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상단 밴드쯤 왔어. 그러면 일단 조금 팔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파라다이스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제가 MACD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MACD를 넣었더니 자 보시죠. 계속 하락 추세할 때는 역시 MACD가 중심선 아래에 있죠. 이 선들이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MACD 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때가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그 뒤로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MACD 상으로는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반등을 하긴 했으나 다시 좀 밀렸죠. 역시 뭐가 나왔나요? 데드 크로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실레이터도 음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제 오늘 반등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는 저항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제가 여기를 좀 확대하려다가 못했는데 오실레이터가 지금 플러스로 살짝 전환이 됐어요. 바로 오늘. 그래서 MACD 선도 골든 크로스가 될랑말랑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내일 한 번 더 올라준다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만 MACD 상으로는 지금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헷갈려요.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그럴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보조지표를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업황이 좋은 종목들, 혹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모닥거리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으실 때 이런 보조지표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볼린저 밴드 덕분에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한번 할 수 있었고 매도를 해서 이미 물량을 보유 중이지만 MACD가 매수 타이밍을 보여준다면 내일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매수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러면 MACD가 매수 타이밍을 줬다면 아까 봤던 볼린저 밴드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내일 이후에 본다면 볼린저 밴드의 폭은 상단 밴드는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냉철하고 좀 다방면에서 좀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벽산은 이때 제가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했고, 현재 좀 일부 수익권에 있는 상황인데,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금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심선까지. 왜? 이때 중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중심선은 지지라인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중심선 부근까지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방송에서 리뷰를 해드린 대로 벽산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반등 추세가,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일 이후 혹은 다음 주 초반에 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중심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해버렸다, 주가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지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또 벽산입니다. 벽산인데 MACD를 넣었죠. 이때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MACD는 그 전에 이때 매수 신호를 주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때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더 빨라요.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는 지금이 눌림목이고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MACD선은 오실레이터는 지금 0에 간당간당해요. 데드 크로스가 아직 난 건 아니에요. 좀 간당간당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향을 해버리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도 이탈이 될 것이고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될 것입니다. 오실레이터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보조지표가 동시에 같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전에 봤던 종목보다 신뢰도가 더 높죠. 그래서 벽산은 지금 지지를 해내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중심선은 지지가 될 것이고요.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실전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하나 뽑아봤어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단 밴드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타이밍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럼 좀 한번 매수를 해볼까 고민이 되죠.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그럼 그 다음에 MACD를 한번 봅시다. MACD를 봤을 때 MACD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미 발생을 했고 지금 이 중심선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가가 조금만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벌써 오실레이터는 음의 값을 벌써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에서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기본적인 이런 분석보다는 이 차트상으로만 좀 보여주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는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 제조 인터넷망 구축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통신업체예요. 통신 장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쓰시거나 스마트 TV를 활용하시거나 그럴 때 집에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물론 그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중계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주로 판매하는 장비가 FTTH라는 겁니다. Fiber to the Home이죠. 뭐냐? 파이버가 뭔가 섬유라는 뜻이죠. 그런 광통신을 to the home, 집까지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통 많이 사시겠지만 아파트나 무슨 오피스텔 빌딩에 가시면 건물에는 통째로 광통신이 들어옵니다. 광통신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내 자리에 꼽는 건 랜선이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FTTH가 들어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광섬유가 내 PC까지도 와야 돼요. 왜냐? 그런 중간에 랜선이나 구리선을 썼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세대로 FTTH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얘네 유비커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KT, SKT, LG U+, 통신회사죠. 여러분들이 점점 데이터를 많이 쓰다 보면 작년에 KT가 기가 인터넷을 많이 보급화했는데 계속 인터넷은 빠른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와이파이도 계속 빨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신사들끼리 돈을 투자를 해서 빨리 속도를 높이겠죠. 그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유비쿼스 같은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더 매력적인 거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같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혹시 제어한다거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알파고 때도 알파고가 뭐 1200대 PC의 지능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통신 속도예요. 이런 속도들이 빨라야지 사물 인터넷도, 집에 뭐 와이파이도, 이런 빅데이터 전송도 결국엔 인터넷망이 빨라야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비쿼스라는 회사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요. 올해 PER 한 8배,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유비쿼스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 비율 20%밖에 안 돼요. 왜 돈 빌릴 필요 없고 돈이 남아 돌아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요. 회사의 순현금 보유가 1,200억이 넘습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요. 얘는 어떤 사업인지 앞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쿼스는 기업이 그만큼 좋다라는 관점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도 넣고 아래 MACD도 넣어봤는데 지금 MACD 상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하고 오실레이터도 짝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지금 MACD 상으로는 유비쿼스가 매수 타이밍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스를 관심권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17,000원 정도를 정해드렸는데 맘 같아서는 한 2만 원 넘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일단 17,000원 정도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제가 좀 짧게 잡았어요. 목표가에 비해서. 그쵸? 짧죠? 손절가는 12,000원, 전 저점으로 12,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보조지표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유비쿼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임명균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제가 좀 항상 아쉬워요. 시간이 오히려 1시간 저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밤 9시부터, 잠시 뒤 1시간 뒤 9시부터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많이 대박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